Well, trading bands are, I think, probably one of the most misunderstood of all technical tools. People think that they give absolute kind of buy and sell signals. That if you tag a trading band, it's automatically a sell signal. If you tag a band high or tag a band low, what trading bands really do is. So I think people expect a little bit too much from trading band, and that what they need to do is kind of accept a simpler idea of what trading bands are about, and then use that information that they generate to build rigorous trading approaches. 이 사람은 미국의 재무 분석가인 존 볼린저라는 사람입니다. 존 볼린저, 익숙한 이름이지 않나요? 존 볼린저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 없어도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는 투자자라면 무조건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볼린저 밴드는 존 볼린저가 본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보조지표라는 점에서 그보다 볼린저 밴드를 더 잘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대중적인 보조지표인 만큼 현재까지 다양한 응용 방식이 세간에 공개되었죠. 하지만 존 볼린저는 사람들이 볼린저 밴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의존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볼린저 밴드의 창시자가 말하는 볼린저 밴드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영상 후반부엔 존 볼린저가 말하는 볼린저 밴드의 사용 방법과 투자 원칙을 세우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바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존이 볼린저 밴드를 만든 시기는 1980년대였습니다. 당시 투자 시장은 격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1973년 중동전쟁으로 인한 1차 오일쇼크에 이어 1979년 2차 오일쇼크가 연달아 터지게 되면서 전 세계 유가가 4배 이상 급등하였고 1980년 미국의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에 의해 금리가 20%까지 오르는 사상 최고의 긴축 정책이 실행되었습니다. 이때 하루에 변하는 변동폭이 수년의 평균을 뛰어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으니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시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존 볼린저는 원래 TV에서 기술적 분석을 소개하는 분석가였는데 1980년대 초 컴퓨터 기반의 차트 분석을 처음 도입한 인물 중 한 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당시에도 볼린저 밴드 같은 밴드형 지표들은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폭이 고정된 형태였다는 게 문제였죠. 고정폭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의 움직임 정도는 매일매일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좀 조용한 날인가 싶으면 가격의 움직임 중 하루 동안의 최고점과 최저점이 이 정도로 나오고 오늘 장 개장 전에 만약 주요 지수가 발표되게 된다면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하죠. 이렇게 극단적인 상태만 비교해보더라도 이날과 이날의 움직임은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고정폭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임이 적은 날엔 밴드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넓어서 과열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해지게 되죠. 이러면 가격이 밴드에 거의 닿지 않기 때문에 밴드형 지표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움직임이 커지게 됐을 땐 밴드가 지나치게 좁아져서 캔들이 밴드를 너무 쉽게 이탈해버린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과매수권처럼 보이는 이것도 크게 보면 결국 추세의 시작 지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것처럼요. 결국 잘못된 매수매도 시그널이 발생하면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장의 변동성을 반영한 밴드형 지표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볼린저 밴드라는 결과물로 나오게 된 거죠. 볼린저 밴드가 처음 나오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 이보다 늦은 1987년이었는데요. 1987년엔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1987년 10월 19일 다우지수가 22.6% 하락한 블랙 먼데이가 그 사건입니다. 역사상 단일일 최대 폭락일로 기록되는 블랙 먼데이 때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너나 할 것 없이 잘못된 타점을 잡아서 손실을 보았는데 이때 볼린저 밴드를 사용한 소수가 그날 큰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변동폭을 반영한 볼린저 밴드는 이런 모양을 띠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밴드의 폭이 자동으로 변하는 변동폭이 현재 시장 추세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폭보다 헷갈릴 일이 적겠죠. 지금까지 볼린저 밴드가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볼린저 밴드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볼까요? 차트를 볼린저 밴드에 불러오는 것부터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보고 계신 플랫폼에서 상단을 보시게 되면 지표 탭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주시고 트레이딩 뷰에서는 볼린저 밴드 BB
BB라고 검색을 할 거고 다른 데선 볼린저 밴드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밑에 기술적 지표에 볼린저 밴드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이 탭을 눌러서 볼린저 밴드를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제가 아까 밴드형 지표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빨간색 선과 청록색 선이 캔들을 감싸면서 진행되는 이런 모양새를 밴드형 지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에 나타나는 파란색 선, 이 선을 중심으로 일정 값을 더하고 빼서 위아래 선으로 나타내는 건데 고정형 밴드는 단순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밴드를 구성하지만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의 표준 편차를 더하고 빼서 밴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대체 표준 편차가 뭐길래 변동성을 반영하게 되는 걸까요? 표준 편차는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그 수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선 볼린저 밴드에서 표준 편차를 계산하기 위해선 캔들이 중심선에서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구해야 되는데요. 캔들의 시가와 종가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 표준 편차가 커지고 가격이 이렇게 작게 움직이면 표준 편차가 낮아진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발생한 표준 편차에 곱하기 2를 해서 위쪽 아래쪽 밴드를 나타내는데 볼린저 밴드의 설정에 들어가 보면 표준 편차는 1에서 3까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존 볼린저는 볼린저 밴드의 표준 편차를 2로 했을 때 제일 이상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표준 편차의 확률에 있었습니다. 표준 편차라는 건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럼 일반적으로 통계학에서 가격 움직임이 평균에 포함될 확률이 위쪽 아래쪽 밴드를 합쳐서 68.2%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캔들이 밴드를 벗어날 확률은 31.8%가 나온다는 건데 여기에 표준 편차 2배를 적용하게 되면 밴드 이탈률은 31.8%에서 4.6%로 극히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표준 편차 3배 같은 경우엔 밴드의 이탈률이 0.4%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지만 그만큼 신호 발생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 투자에 활용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수치를 이용해서 매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표준 편차 2배를 활용한 지금의 볼린저 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이처럼 변동성이 커지는 순간을 잡아내는 것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밴드의 폭이 좁아지는 이런 상황에선 캔들이 밴드의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매매에 이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캔들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밴드가 점점 확장되고 있죠. 이러면 한쪽으로 추세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이용해서 매매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볼린저 밴드의 문제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해당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캔들 패턴을 비롯한 다른 보조 지표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존 볼린저가 인터뷰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볼린저 밴드를 단일 지표로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영상부터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We find that with Bollinger Bands, it's quite often the same. There are two ideas that seem very interesting. Number one is if you just combine different kinds of Bollinger Bands on the same chart, you get very interesting information. For example, if you combine 20-period Bollinger Bands and 50-period Bollinger Bands, right, you find that at certain points they line up, they come together and they give you useful trading information. Another sort of thing is if you're mindful of the sorts of tasks that traders assign to different time frames, you can use Bollinger Bands in different time frames. 존 볼린저는 여러 설정값의 볼린저 밴드를 중첩해서 사용하면 다양한 타임프레임을 커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한 번에 띄울 수 있는 지표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볼린저 밴드를 중첩해놓은 웨일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웨일 볼린저 밴드는 다른 설정값의 볼린저 밴드 20개를 중첩해서 한 번에 띄우는 멀티밴드형 보조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한쪽으로 추세가 움직일 때 퍼지는 밴드의 모양이 고래의 배와 닮았다고 해서 웨일 볼린저 밴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멀티밴드형 볼린저 밴드, 웨일 밴드는 1에서 10까지의 각기 다른 길이값을 사용한 상단과 하단 밴드를 가지고 있고 가운데 중심선까지 총 21개의 선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웨일 밴드의 중심선은 기본 볼린저 밴드와 동일한 SMA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하단으로 다른 길이값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밴드, 중기 밴드, 장기 밴드가 층층이 쌓이는 멀티레이어의 밴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멀티레이어 밴드 형태는 선들이 꼬이고 풀리는 방향을 통해서
하면서 추세가 시작되는 타이밍을 잡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웨일밴드의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웨일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추세가 시작될 때 그 모양이 고래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 상단 밴드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하단 밴드들은 자연스럽게 펼쳐지면서 그 모양이 고래의 아래쪽을 보는 듯한 모습이 되죠. 이때는 캔들이 중심선을 지지해주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단 밴드 중에 최상단 2선이죠. 2선과 중심선을 지지해주는지 체크를 하면서 롱 포지션 위주의 매매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하단 밴드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상단 밴드가 펼쳐지게 되면 모양은 마치 뒤집힌 고래의 형상을 하게 되는데요. 상단 밴드가 펼쳐지면서 가격은 아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상단 밴드의 확장이 발생되게 되면 상단 밴드의 최하단인 2선과 중심선을 관찰하면서 숏 포지션 위주의 매매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추세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구간이 발생하게 되면 상단과 하단 밴드가 이렇게 수평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모이게 되는데 이 구간을 터널 구간이라고 칭하며 이후에 캔들이 먼저 뚫고 나가는 방향에 맞춰서 다음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변동성이 확산되는 시점을 노리는 스퀴즈 모멘텀의 전략도 구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직접 예시를 살펴보면서 진입 관점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방금 설명드린 터널 구간은 변동성이 극히 제한된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가 짧은 시간 안에 교차되면서 풀리게 되는 모양이 나타나면 이는 지금 양쪽의 힘이 둘 다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힘겨루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한쪽으로의 추세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초단타를 하는 입장에서는 빠른 매매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확장 신호를 이용하면 하단 밴드가 열리기 시작할 때 중심선이 몸통을 돌파할 때 진입하고 상단 밴드 중 제일 위에 있는 선 이곳을 터치할 때 매도하거나 반대로 상단 밴드가 열리게 되면 중심선이 몸통을 터치할 때 진입하고 똑같이 하단 밴드의 제일 아랫라인 이곳을 터치하면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데이 트레이딩 이상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이라면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전략을 선택해야겠죠.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웨일 밴드의 사용 방법은 힘겨루기가 끝날 때 이렇게 다시 밴드가 수축되었다가 열리는 첫 캔들의 방향을 보고 진입하는 겁니다. 방금까지의 상황이 계속해서 위아래 밴드가 번갈아 가면서 열리다가 그리고 다시 모이게 된 구간이었죠. 그리고 거대한 음봉 캔들이 출현하면서 밴드의 확장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럼 밴드의 폭이 열리기 시작한 이 캔들 종가에서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손절가는 진입 캔들을 기준으로 중심선으로 손절가를 세팅하게 되고 이때 목표가는 손익비 1대2 구간으로 설정을 해놓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이후에 밴드가 다시 닫히게 되면서 중심선을 곧바로 터치하게 되면 역추세를 고려해 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밴드의 폭이 넓어지면서 상단 밴드가 확장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목표가를 도달했으니까 일단 포지션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밴드가 급격하게 확장되기 시작하면은 그만큼 이제 역추세가 들어올 확률도 높기 때문에 곧바로 진입을 하기보다는 다음 밴드의 상황을 보면서 한번 진입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밴드 양쪽이 다 꼬이기 시작한 게 보이세요? 확장이 멈추고 꼬이기 시작했다. 그럼 추세의 힘이 약해졌다. 그럼 이 다음에 밴드가 다 모이게 되면은 밴드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돌파 매매를 진행하면 되고 다시 한쪽으로 추세가 열리게 되면 추세 방향대로 매매를 진행하면 되겠죠. 되게 단순하니까 백테스팅을 하실 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이제는 좀 확실하게 보이시죠? 밴드가 다시 모일 때 이렇게 선들이 중앙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단 밴드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캔들을 보게 되면 결국 이번에도 아래로 이어지는 거대한 음봉이었어요. 그렇다는 건 아까와 똑같이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와 동일하게 캔들 종가를 기준으로 잡고 손절가는 중심선에 맞추고 손익비 2대1 구간으로 세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이번에도 빠르게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포지션을 종료했는데요. 확실하게 힘이 모였다가 터지는 순간을 노리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이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롱 포지션을 잡기에 유리한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숏 포지션 위주의 매매연 나와서 아쉽기는 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중첩해서 사용하는 웨일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설정 값으로 볼린저 밴드의 다양한 타임프레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봉,
주봉, 시간봉, 일봉까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보조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웨일밴드에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배포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한테나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만 보내드릴 겁니다. 구독자신지 확인된 분들께만 전송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웨일밴드를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웨일밴드 적용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지표는 트레이딩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과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뷰 차트에 들어오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파일 에디터라고 적혀있는 게 있어요. 여길 누르시고 옆에 있는 스크립트 관리를 눌러서 새로 만들기 인디케이터를 누르면 이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보내드리는 웨일밴드의 텍스트를 전부 선택하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웨일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웨일밴드를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따로 추가적인 설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상단 밴드의 가장 아랫 라인 그리고 하단 밴드의 가장 윗 라인을 매매 타점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서 선의 색을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웨일밴드를 받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모든 영상마다 저한테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카카오톡을 남겨놨는데 이 지표의 코드 소스를 받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제 영상에 올라와 있는 전략들을 테스트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이 전략들을 언제 다 일일이 테스트하고 있어 이렇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올린 전략들을 테스트하고 각자 본인만의 꿀팁들을 또 전수하는 공유하는 이런 방이 있어요. 여기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쓱 들어와서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지표를 받아가시면서 이렇게 구독을 안 눌러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에게만 지표의 코드 소스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자인 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실 때 유튜브에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시고 이렇게 여러분의 유튜브 닉네임을 같이 적어주시면 제가 대조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거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신박한 전략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백남이었습니다.